심지어 27년 만이나 28년부터는 이제 아틀라스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잘 들어가는 이제 MLCC도 그 용량 자체가 더 어마어마하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목표는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를 내년 이익 전망치를 따져봤을 때 4조 정도 보면은 영업이익을 감안을 하면 사실 지금 뭐 300만까지 얘기 나오는 리포트도 있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반도체주를 따라 코스피가 급등락하는 놀러 코스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변동성은 언제쯤 진정될까요? 워낙 이제 시가총이 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코스닥이 1위가 시총이 15조고 제가 알기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합쳐서 이제 10조, 15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거의 한 1,500조, 1,200조고 삼성전기나 다른 종목들도 거의 100조 가까이 시가총액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전체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여기서 3% 빠질 때마다 시장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시죠? 우리가 7월 달에 매도 사이드카 거의 대다수 요일을 좀 차지했던 만큼 지금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은 좀 되긴 하겠죠. 이제 뭐 레버리지 ETF도 전차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게 된 것도 좀 사실이었고 지금은 좀 노이즈에 조금 시장에서는 민감한 편이긴 하겠지만은 저는 한 8월 말 아니면 9월 초가 되면 갈수록 이에 대한 변동성은 충분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MLCC 가격 30% 인상이 향후 실적과 주가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참 이게 우리가 메모리 관련주를 보더라도 상반기 때 나왔던 모습이죠. 가격 인상이 계속 날 때마다 새로운 이제 릴레이팅이 좀 나왔었고 삼성전기도 이게 8월 1일부터 이제 분명 가격했지만은 이미 5월 때도 한번 가격 인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고객사에게 통보했어요. 우리 가격 이만큼 계속 가격 인상을 하겠습니다. 8월 1일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MLCC가 예전에는 스마트폰 이제 플래그십에도 이제 여러 이제 반영을 했고 전장 쪽에서 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쪽에 줄 물량도 없습니다. 다 대부분이 이제 AI 네트워크 쪽으로 가는 물량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들은 30년까지는 최소 이제 30년까지는 현상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가 그 필리핀 쪽에 4조 공장 증설한 이슈가 공시가 나섰죠. 그게 원래 하반기였습니다. 근데 그걸 다 상반기로 지금 땡겼죠. 그 정도로 지금 타이트한 일정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라타도 마찬가지였고 3일 전에 이비덴이 일본 거래소에서 이제 20% 넘게 주가 관련 것도 실제로 어닝 서포트 마찬가지였지만은 그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하는 부분이 사실 메모리와 살짝 결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메모리에서 뭔가 기판으로 좀 넘어가는 이제 측면이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증설을 한 매출 효과가 바로 삼성전기는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주가 빠졌던 것도 업황에 대한 부진이라기보다는 그 ETF 쪽에 있는 비중에 대한 이제 캡 이슈 38%까지 갔었나요? 그게 25% 캡이었는데 그 비중 조절을 위한 기계적인 매도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빠져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는 아무리 PER이 100배라 하더라도 그만큼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되게 되면 그 자체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금 고평가를 논하기에는 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서버, 전장용 MLCC 수요 증가로 삼성전기가 과거 최고가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중장기 목표 주가와 근거도 궁금합니다. 그죠. 이제 AI 서버, 이쪽 서버용들은 아마 점점 갈수록 가격은 높아지게 될 거고, Q는 계속 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기 실적 발표의 핵심은 장기 공급 계약이었죠. 이게 뭐 다른 여러 국가에서 만드는 양산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무라타랑 삼성전기가 대다수 영역을 점유율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라타와 삼성전기만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AI 데이터센터 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서 얘기했던 휴머노이드 로봇도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피규어 AI도 1000대가 시작됐고 이제 유니티 로보틱스도 이제 어마어마한 양산이 시작되겠죠. 거기다가 옵티머스, 심지어 27년 만이나 28년부터는 이제 아틀라스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잘 들어가는 이제 MLCC도 그 용량 자체가 더 어마어마하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목표는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증권사 리포트를 내년 이익 전망치를 따져봤을 때 4조 정도 보면은 영업이익을 감안을 하면 사실 지금 뭐 300만까지 얘기 나온 리포트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300만 이상도 저는 돌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큰 폭으로 조정받은 반도체 소부장의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며 가장 주목할 분야와 종목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참 소부장들이 좀 많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부진을 하다 보니까 덩달아 갑자기 연동되는 모습이 좀 안타깝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 때는 또 같이 오르지도 않아놓고 빠질 때는 같이 동반되는 흐름이 좀 보여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원희 IPS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분기 실적보다도 사실 3분기 실적이 맞거든요. 하이닉스도 7월달부터 대부분의 장비들이 발주를 되기 시작을 했고 DI도 오늘 아침에 나왔죠. 최근에 테크윈도 마찬가지였고, 파두나 여러 증설 효과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었고, 아마 대부분이 지금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 Y1이나 청주에 있는 MS 공장도 마찬가지고, P4나 P5도 다 일정이 타이트하게 지금 한 5개월, 6개월 정도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그럼 대부분 내년에 업사이클 지속된다는 건데, 지금 펀더멘털은 이게 맞아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 사실 지금 일단은 HBM 관련들,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는, 베라루빈의 양산 지연 이슈, 물론 전선환 대표가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게 또 시장에서 또 나온 얘기가 또 결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이거는 8월 27일쯤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해야 아마 그 노이즈에 대한 해소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해소가 되면은, 그러면 3분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소부장 업체들 발주가 정말로 가시화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미반도체나 아니면 테크윙이나 PSK 홀딩스 같은 여러 장비들이 좀 3분기에 좀 본격적인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원희 IPS가 쇼크가 나오긴 했지만은 ALD 전차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리드 타임상 지금 다 가야 되냐 2월 3월에 세팅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 인상까지 영향을 좀 볼 수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저는 테스나 원희 IPS 이 종목도 주가가 좀 그래도 빠지긴 했지만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주가를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